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발표,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자분들이 모두 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유적 발굴하고 또 연구를 해온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이니까요.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은 그 모든 발표가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이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전용호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이신 전용호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전용호 선생님은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도해 주셨고 백제 왕도 유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은 미륵사지 복원 정비를 위해서 그 보완 발굴 조사를 쭉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화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용호입니다. 그럼 앉아서 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산 그 미륵사지와 관련되는 최근의 그 발굴 성과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미륵사지를 좀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사역 중심부뿐만 아니라 주변 쪽으로 좀 최근에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순서는 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조금 바꾼 내용은 제가 뭐 논쟁점과 원래는 과제로 이렇게 그 발표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논쟁점과 좀 추가적으로 저의 어떤 의견, 제언을 좀 드리고 미륵사지와 관련되는 향후 과제를 좀 설명하는 것으로 좀 발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를 뭐 진행하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뭐 익산 미륵사지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됩니다. 왜 그러냐면 1974년에서 75년 사이에 미륵사지에 대한 시굴 조사가 원광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한 본격적인 그 발굴은 뭐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뭐 부현문화재연구소, 국립부현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뭐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배병선 소장님께서 예전에 뭐 근무하셨던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이 동탑과 서탑에 대한 해체 복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조금 더 그 부분적으로 뭐 덧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그 앞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뭐 조사들이 이루어졌고요. 뭐 그 과정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H자형의 어떤 석축 관련되는 그 구조물들을 비롯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륵사지와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익산 미륵사 복원정비 연구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익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국립문화재연구원, 뭐 건축문화재연구실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 발굴 조사가 2016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토론을 제 토론은 아닌데 토론을 맡아주시는 이병호 선생님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있었던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주변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조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뭐 향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그 발표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에 좀 이루어졌던 사역 중심부나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현 시점에서 한번
한번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에도 뭐 관심을 가졌지만 늘 제가 익산을 할 때 제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왕궁 유적과 제석사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적의 건물 축은 기본적으로 거의 진북입니다. 우리가 그 별자리에 해당하는. 근데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달라요. 왜 왕궁 유적과 미륵사지는 다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최근 그 발굴 성과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아마 도시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새롭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뭐 설명했던 것처럼 뭐 시굴부터 발굴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2009년도에 그 서탑에 대한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사리장엄이 좀 출토된 것들이 아마 최근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성과 못지않게 최근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륵사지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 발굴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사리장엄보다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백제 건축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미륵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익산 미륵사지 사역 중심부, 이 부분은 2016년부터 그 익산 미륵사 그 복원 정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역 지금 중심부 지금 이쪽에 지금 처음에 이루어진 것은 지금 강당지 앞쪽, 강당지 남편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동원 중문지에 대한 조사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중원의 그 목탑지, 제가 잘못 썼나요? 중원의 목탑지와 그리고 최근 올해는 지금 중원의 금당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최근에 어떤 발굴 성과, 이제 특히 이제 사역 중심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중심부와 관련해서는 강당지 남편 쪽에 대한 그 조사가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조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원의 중문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 그 계기는 2015년도에 겨울철에 아마 그 미륵사지의 지금 중원의 북회랑지하고 강당지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 통로 부분을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일부 조금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석재들이 석부재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1980년부터 1994년도까지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에서 이루어졌던 발굴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던 석부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석부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발굴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미륵사 복원정비 연구 사업의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석부재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사역 중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발굴 조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리드 법에 의해서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그 시설물들이 확인됐는데요. 처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언급하겠지만 그 토충 조사를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에서 했었고 저도 왕궁의 유적에 잠깐 있을 때 좀 관여를 해서 뭐 제가 이 부분은 발굴은 이병훈 학예연구사가 발굴을 했고요. 제가 조금 현장을 자주 가서 봤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트렌치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안정된 백제 문화층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된 이유가 상당히 모래층이 많이 그 내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언뜻 봐서는 약간 교란된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그 발굴조사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범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던 것처럼 상당히 조금은 안정된 층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럴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 정비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뭐 생토층, 가장 일반적으로 뭐 익산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고토양층도 여기서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고토양층의 바로 위에 상면은 약간 그 검은색을 좀 띠고 있는 습지, 예전에 미륵사 연기설화와 관련되는 그런 흔적들이 미륵사지에서는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예리하게 뭔가가 정리가 되는 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모래층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약간의 어떤 범람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단에서는 이게 몇 차례, 두 차례 걸쳐 어떤 범람의 흔적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 B는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거의 양상은 뭐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1차와 2차에 대한 그 범람의 흔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층 양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생토층면 위쪽으로 그 모래가 많이 혼입된 그런 층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지형의 어떤 형태, 원래 이쪽에 그 지형의 형태들이 조금씩은 다르다. 약간의 울퉁불퉁한 면, 그리고 상당히 습지가 일부가 형성된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발굴의 계기가 된 석부재가 지금 출토된 지점들의 지금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부재들이 듬성듬성 나와요. 근데 그 이 석부재에 나오는 특징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왕궁리족하고는 좀 달라요. 왕궁리족에서 보통 석부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기와나 여러 가지 석부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납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 그 중문지의 모습입니다. 동원 중문지의 발굴의 그 계기는 한마디로 과연 동원 중문의 구조가 세 칸, 두 칸이냐, 아니면 세 칸, 세 칸이냐,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발굴 조사 보고서에서는 세 칸, 두 칸으로 그 했지만 그 미륵사 그 복원정비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세 칸, 두 칸이 아니라 세 칸, 세 칸의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단의 범위나 그리고 하부의 어떤 구조를 그 보완 발굴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발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특이한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단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이 어려웠어요. 지금 북측 기단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이 남측의 그 기단의 형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기단이 있는 그 부분에 이러한 부석시설이 지금 확인됐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특이한 구조여가지고 조사단에서 우선은 그 기단 하부의 성토층을 보강하는 외벽의 시설로 이 부석시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바깥쪽, 이 안쪽, 이 북측 기단 쪽의 토층 양상이 일반적인 토층 양상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백제 그 건물의 기존은 대부분 다 성토를 하고 다시 되파기를 해서 그 내부를 판축으로 정연하게 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측 기단은 그 일반적인 양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양상이 아니라 이런 양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확인됐고 그 하부에서는 그 각재의 흔적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에 그 조사했던 그 미륵사지 중원 목탑지 부분입니다. 이 중원의 그 목탑지는 2016년도에도 일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조사 지점이 그 상당히 좀 좁게 설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토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때는 일부만 조사를 했고요.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목탑의 북쪽하고 서쪽 위주로 조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거에 1981년도에 그 중원 목탑지의 토층 단면이다. 이 토층 단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가지고 거의 미륵사지를 그 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문화재연구소, 지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가신 한옥 선생님이 2021년도에 아마 그 정비사 관련되는 쪽에 대한 걸 발표할 때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상층 기단과 하층 기단, 그리고 기존의 그 목탑지의 이 위치를 이런 단면식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꺼내는 제가 좀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립부연문화연구소에서 작년에 그 발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를 너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토층 단면도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어떤 발굴 조사 그 보고서의 컬러에 좀 화려한,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잘 제시됐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바로 중원 목탑지, 예전에 했던 이 목탑지의 토층 단면을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하고 적절하게 오버랩이 됐어서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지금 탐색갱을 몇 개를 좀 넣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 탐색갱 지금 4번 이쪽에 지금 토층 단면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미륵사지 그 목탑지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반적인 그 좀 전에 그 기조 강연 해주셨던 배병선 소장님께서 발표해줬던 제석사나 뭐 기존의 미륵사지 서탑이나 그런 하부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성토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되파기를 한 다음에 내부를 정교하게 판축이 이루어지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조사단은 이 석축 시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쪽 이 내부를 먼저 그 판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런 식으로 석축 시설을 하면서 내부를 하고 다시 바깥쪽을 그 이 판축에 유사하게 성토하는 방식으로 그 목탑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들로 지금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를 내부를 판축을 하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 위쪽을 이제 쌓아 올리면서 이 부분을 석축 시설과 함께 하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 상층 기단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판축을 한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을 지금 성토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이런 구조는 백제 지금 목탑지 포함해 가지고 그 백제 건축에서는 처음 확인되는 구조라는 점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미륵사지가 거의 습지와 관련되는 양상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석축 시설이 상층 기단의 아래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모서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좀 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일부 그 하층 기단을 그 조성하기 위해서 되파기한 그런 굴광선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석축 시설이 독특한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익산 그 박물관을 그 만들면서 건립하면서
그 익산 그 미륵사지 주변에 대한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익산 그 미륵사지겠고요. 그 앞쪽에 남쪽에서는 용순리 노상 유적,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양리 유적이라고, 나중에 원래는 이쪽을 4개의 지구로 나눴습니다. 4개의 지구로 나눠서 1지구는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고요. 2, 3, 4지구는 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을 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던 기양리 유적, 아마 기양리 유적이라고 명명한 거는 지번과 기존의 유물산포지명을 참고해가지고 기양리 유적이라고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밭 경작 유구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밭 경작 유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대를 좀 비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조사단에서는 그냥 삼국시대 이후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몇 개의 층이 누층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삼국시대일 가능성은 분명인데, 그 밭경작 유구의 제 맨 아래층에 대한 그 AMS 연대를 통해서는 좀 이른 시기에 거의 1세기, 3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그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용순리 노상 유적입니다. 노상 유적은 다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도로 유구, 이 도로 유구는 기본적으로 남북 방향입니다. 미륵사지가 지금 남북으로 방향으로 있고, 그 방향과 이러한 식으로 도로 유구가 확인됐고, 그 주변에서는 이러한 구획 시설, 그리고 내부에서는 건물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조사단에서는 그 도로 유구가 3개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쪽에서는 그 고대의 그 이 백제 시대에 해당하는 구하천, 그리고 이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하천 유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도로 유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어떤 수레바퀴 자국이 정연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확인됐던 건물지의 지금 양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건물지들은 그 정연하게 지금 확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이쪽에 지금 그 하천, 이 하천 변화는 그 미륵사지의 어떤 그 폐사 시점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됩니다. 보통 고려 시대 말기가 되면 어떤 그 중심 건물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을 이러한 하천 유구를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제가 최근에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싶은 주제란 4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지금 광당지 남편 이쪽이 지금 그 조사 결과로 본다고 하면 백제시대 문화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이게 좀 고려시대, 아마 뭐 사역 중심부는 늦어도 고려시대 말까지는 사용이 됐던 것인데, 과연 이게 이곳에서 백제시대 문화층, 창건 가람할 그 조성 시기에 백제 문화층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토층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조금 현장을 가서 봤지만 상당한 모래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기존의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했었는데, 거의 고려 말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천 범람면 하천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사역이 좀 축소해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동원 중문지입니다. 보통 이런 도층이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토성의 판축 기법과 관련된, 그리고 이러한 각재들이 그 판축의 협판을 대는
그런 어떤 목조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이런 부속 시설이나 이런 각재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기단과 그 부근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성토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의 그 기단의 그 경계와 관련된 역할도 충분히 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미륵사지 그 동원 중문지의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원 목탑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제석사지 발굴할 때도 이건 의아했는데 이 제석사지 목탑 같은 경우는 이 북쪽은 거의 평지입니다. 근데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중문지 방향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비스듬하게 성토를 하고 그 내부의 그 목탑의 그 지하의 굴광 판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성토를 하고 대파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일본의 그 마한의 영산강유역의 마한에 보면은 일본의 그 고분 보면은 구축묘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비워두고 가장자리 쪽을 가운데라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매장 주체부예요. 매장 주체부를 비워두고 가장자리를 먼저 성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부를 나중에 그 지면 정지를 하고 내부에 어떤 매장 주체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제수사지나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도 이게 너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낭비다. 이렇게 다 성토를 하고 다시 이거를 되파기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모시도에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사지거든요. 경사지기에 하는데 이렇게 경사지게 그 성토를 하는 게 과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그 성토를 하고 일정 부분은 되파기가 분명히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석축 시설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부를 먼저 안쪽을 먼저 만들고 바깥쪽을 지금 성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석축 시설이 생각보다는 좀 아주 치밀하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토성의 외곽에 그 보강하는 석축 시설들 보면은 상당히 좀 치밀하게 쌓아 올리는데 너무 듬성듬성하고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안쪽을 만들고 바깥쪽을 만드는 방식, 쌓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동시성토가 동시에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외부를 보시면은 이 석축 시설을 경계로 해서 내외부의 판촉 양상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외부가 같이 좀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제일 궁금한 게 바로 미륵사 목탑의 상부 구조입니다. 상부 구조가 일반적인 그 목 구조를 이 남조 양식에 해당하는 목 구조로 쭉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낙양의 영령사나 조평성 부사 같은 탑 실심체의 어떤 구조가 과연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조금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근데 그 미륵사지 서탑의 양상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하층 기단 그리고 이쪽이 상층 기단인데 이 하층 기단 보통 이 상층 기단의 지대석 이쪽에서도 바로 이러한 초반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 목탑의 경우에는 이 상층 기단의 지대석 이 부분까지가 일부 남아 있는 판축층이 있어요. 근데 이 초반석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는 뭐 초반석이 좀 더 위에 올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미륵사지의 목탑의 상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 구조가 아닌 어떤 좀 다른
그렇다고 해서 뭐 조팽선물사나 낙양 영령사의 탑 침출체하고는 동일한 구조는 아니겠지만 조금 다른 구조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 그 네 번째 부분은 도로 요구 관련입니다. 용순이 노상 위적의 이 조사단에서는 3개의 도로 요구를 설정을 했는데 저는 1호 도로 요구, 3호 도로 요구는 확실하게 우리가 도로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 거의 이 미륵사 사역의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도로 요구 1호와 2호는 과연 이 부분을 도로 요구로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사단에서는 이 도로 요구로 좀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시기적으로 뭐 좀 후대에 만들어지지만 이 미륵사 그 하천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좀 동서연지 양쪽에 이러한 도로 양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도 도로 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좀 이제 재연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과연 2016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중심부에 대한 최근의 발굴 조사과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지금 건축문화재연구실하고 부여문화재연구실이 서로 한번 검토했던 회의 자료입니다. 과연 미륵사 그 복원정비 연구에서 뭐 어떤 발굴이 필요하느냐 것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동원 중문지의 구조고 이 목탑과 금당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제시했던 거는 어떤 목탑의 평면 구조가 과연 제석사지와 동일하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연 목탑과 금당의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연 중원과 동서원의 그 성토가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이 강당지 앞쪽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보통 중원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과연 중원하고 동서원이나 아니면은 강당지까지 연결하는 문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최근에는 이쪽에서 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계속해서 좀 바뀌고 하고 있는데 이 고고학의 학자들이 목표와 건축학에서 보건정비 쪽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제가 기본적으로 익산 지역을 좀 바라보는 시각인데 예전에는 저는 제가 2000년도에만 해도 익산하고 부여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거 부여하고 익산은 좀 다르다. 익산만의 어떤 특성이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익산과 부여는 상당히 흡사하다. 그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왕궁에 해당하는 왕궁리 유적과 부여의 관북리 유적이나 부소산성과 그리고 국가사찰의 핵심적인 사찰인 미륵사와 왕사의 어떤 구조가 서로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고 그리고 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중심축도가 다르지만 그 수계도 조금 다릅니다. 이 왕궁리 유적은 옥룡천원과 부상천으로 이루어지는 익산천으로 내려가고 미륵사지는 기양천과 탑천으로 해서 좀 달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은 좀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런 것으로 볼 때 백제왕도 익산의 어떤 도시구획에서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먼저 1차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륵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도시 구획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도로 요구도 확인되고 어떤 그 취락의 그 조사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는 첫 번째는 보안 발굴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보안 발굴은 어떻든간
그 핵심적으로 키포인트 위주로 좀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 고고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제가 보기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조금 내가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욕심은 저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오히려 후세대에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한테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금 저도 계속 그 부분이 궁금한데 과연 중원과 동서원의 어떤 선후 관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그다음 유물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후백제 그 발표에서 조금 했었는데 미륵사지 쪽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저는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걸친 와당의 형식 분류와 편년은 한 번쯤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과연 중원의 금당지가 어느 시점에서 파기가 됐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 늘 하는 이야기인데 뭐 고고학과 건축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 발표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립부연문화재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발굴 성과는 기존에 우리가 그 백제 건축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그 성벽, 성곽 그리고 고분 그리고 건물지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어떤 목탑질 중심으로 하는 발굴들은 보통 성벽이나 고분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기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백제의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진 토목공학적인 성과의 최종점이 바로 미륵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국립부연문화연구소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금당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발굴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륵사를 다시 보는 아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미륵사의 건축과 사역의 원형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또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전용호 문화재청 학예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전반부 학술회의를 마치고 잠시 10분간의 휴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분인데요. 그러면 3시 14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한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요. 후반 그 학술대회의 사회는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